1019년 1월 3일 소배압의 본대가 개경 북쪽 40km 지점인 신은현에 도착했습니다. 흥화진, 자주, 마탄 세 군데에서 거란군은 연이은 패배를 맛봤습니다. 하지만 개경에 하루빨리 도착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계속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개경까지 하루면 도착 가능한 신은현에 도착하자 소배압은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강감찬, 네가 졌다. 소배압은 개경에 도착하여 피난 가는 고려왕을 재빨리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왕만 잡으면 이제 고려는 끝이다. 소배압은 오랜만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배압의 부하가 막사 안으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도통, 큰일 났습니다. 개경 주변의 마을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물자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미소 짓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종이 청야 전술을 펼쳐 거란군의 보급품을 전부 차단했기 때문이죠. 청야 전술은 적군이 사용할 만한 군수물자를 전부 없애버리는 전술을 뜻합니다. 거란군은 전쟁 시 현지 조달이 기본인데 약탈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배압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고려를 반드시 정복하고 돌아오겠다고 왕 앞에서 굳게 맹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배압은 일단 개경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북쪽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은 금교역의 협곡뿐이었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피해를 본다면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경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율호덕을 개경의 통덕문에 보내 거란군의 회군을 통보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군사를 돌린다고 말해놓고 소배압은 몰래 기병 300명을 금교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고려군의 군사 대부분은 서북면으로 보내서 개경을 지키는 군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란군이 금교역에 도달하기 전에 고려군이 거란군의 동태를 파악하여 조정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려의 군사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3배나 되는 거란군의 숫자는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소배압이 이끄는 본대이니 전투력도 상당할 것이 분명했죠. 현종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자신의 뜻을 따라준 백성들이 만세 제창을 할 때 감격에 눈물을 쏟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현종은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개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현종이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폐하, 일백 결사대가 가서 거란군을 격퇴하겠습니다. 라는 강렬한 목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체문과 이자림도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반드시 개경을 지켜내겠습니다. 폐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고려를 지켜낼 것이옵니다. 충신들의 말을 듣고서 현종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종은 그들의 결의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대들의 손에 고려의 운명이 걸렸소. 부디 무운을 비워. 금교역 벌판에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거란군이 금교역 일대를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정예 병사들로 구성된 고려군이 활시위를 당긴 채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공중에서 화살이 휘날리자 거란군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돌격.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에 고려군이 거란군을 향해 힘차게 돌진했습니다. 고려군의 화살과 칼날에 거란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강기슭은 어느새 거란군들의 피로 빨갛게 물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란군은 개경으로 쉼없이 남진하느라
제대로 쉬거나 먹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고려군은 100명으로 3배나 많은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금교역 전투입니다. 거란군을 전멸시키자 병사들이 일제히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자 곧바로 개경으로 달려갔어요. 영웅들이 개경에 도착했을 때 현종은 이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그대들이 고려를 지켜주었소. 정말 고맙소. 백성들은 옆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김종현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에 도착하여 호위하게 되자 거란군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거란군은 300명이 전멸한 것도 모자라 보급품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소배합이 이끄는 본대는 그동안 개경으로 가는 시간을 아끼느라 중간에 약탈을 하지도 않고 계속 직진해왔는데요. 그런데 개경 근처에 와보니 현종의 청야 전술로 인해 보급품이 하나도 없어서 거란은 타격이 컸어요. 개경에 도착하여 약탈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이죠. 기마병 중심의 거란군은 말에게 먹일 건초가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은 건초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후방에서 고려군의 추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결국 소배합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회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배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군한다. 지금은 돌아가지만 나중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 고려왕을 반드시 내 손으로 잡을 것이다. 이처럼 회군은 하지만 고려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란이 회군을 결정했으니 전쟁이 끝나는 것일까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려에 거란이 침공했을 때는 거란을 격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격퇴가 아닌 완전히 전멸시켜서 다시는 고려 땅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회군을 결정했지만 고려는 거란을 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강감찬이 귀주에서 회군하는 거란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을 귀주로 몰아넣고 이 전쟁을 끝낸다. 이처럼 강감찬이 귀주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